여관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그 숙박업소. 심지어 남성들까지 나가는 네? 신분의 접해. 반역. 제 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주체적으로 뭔가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궁녀들의 이야기 구주궁궐 여관. 안녕하세요. 여주인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중궁궐 여관의 상선 역을 맡은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갈 역사가 김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중궁궐 여관의 역을 맡은 배우 이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마님. 너가 만난 분이 정말 겸사서 나으리라면 남들 앞에서 함부로 그분 욕하면 안 돼. 방송을 하면서 한복을 입을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사실 이렇게 상국 복장을 입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한복을 꽤 최근에 입었어가지고 드라마 너무 잘 봤어요. 지금 마치 제 옷을 입고 있는 것 마냥 너무 편하네요. 너무 잘 어울리시고 저는 사실 우리 김준우 선생님이 정말 찰떡이다. 아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요? 예천아 예천아. 저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여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아 조선시대의 잠자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전국 방방곡곡을 도는 건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구중궁궐이라는 말이 붙어서 아 조선시대에는 궁궐 안에도 여관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관은 한자로 여성할 때 그 여자에다가 관료할 때 그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관리, 즉 여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오. 그럼 이제 구중궁궐의 궁녀 이야기인 거네요. 또 제가 궁녀였어가지고. 그렇죠. 아, 우리 윤샘 씨가 전공이네요. 궁녀입니다. 오늘 주인공 구중궁궐 여관의 여관. 기억에 남는 대사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궁녀로서 감히 꿈꿀 수 없는 행복을 맛보았어요. 그 대가가 죽음일지라도 전 상관없어요. 이게 궁녀의 마음을 정말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아끼는 대사예요. 거기서 맡은 역할이 나인인 거죠. 네, 저는 나인이었고 세다방 나인을 맡았었습니다. 세다방.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네. 힘든 일이에요. 네. 궁녀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삼천궁녀 의자왕. 학생들은 걸상왕이라고도 불리는 그 의자왕이 있습니다. 원래 의자왕은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라는 뜻의 의자왕이에요. 초반에 굉장히 좀 정치를 잘한 그런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뒤에 붙는 게 삼천궁녀라는 거죠. 삼천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제 삼국시대를 기록한 그런 역사서에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여성한테 공무원, 관리직을 줬다. 직책과 어떤 역할, 위치를 줬다.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에는 성리학적 유교 규범이 이제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성리학에 있어서는 남녀 구별이 엄격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왜 모든 대부분의 주요 관리들은 다 남성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의 법도도 남성 위주로.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이야. 대르리여야 돼. 잘했어. 딸이야. 딸이래. 서방 맞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요. 사실 남존여비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시기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여성들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의 어떤 장점을 살려야 되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네. 꼼꼼하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성은 이제 안주인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집안일을 이제 관장하는. 네. 이게 이제 사대부가에서도 이제 당연시 여겨졌고 그러면 궁궐 안에서도 여성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여성들도 이제 궁궐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좀 더 체계화되면서 조선시대 때 이런 전문직으로서 거듭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궁녀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궁녀 같은 경우에는 궁궐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궁궐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종류들이 좀 다양해요. 위에서부터 볼게요. 네. 자, 제일 위에 왕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의 부인, 정식 왕비 말고 후궁들이라고 있어요. 후궁을 이제 1품부터 4품까지 이렇게 툭툭툭툭툭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들은 왕의 말 그대로 여자들이고 자식까지 출산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5품부터 9품까지 이런 식으로 품계가 딱딱딱딱딱 내려와 있는데요. 이 위쪽을 상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상궁이 되기 전에는 이제 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뭐 삼국시대부터 궁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언제부터 관료가 된 거예요? 관료는 어떤 사람들을 관료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일단 국가에 소속돼서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일을 하는 대가로서 급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궁녀는 그냥 왕궁에서 일하는 노비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급료를 받았다? 굉장히 깜짝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거지 유교 사회긴 했지만 조선 사회가 여성 인권을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네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부터 이런 것들을 적극 장려해서 특히나 노비 중에서도 만약에 출산을 했으면 네. 출산하고 바로 이식시키지 마라. 의무적으로 얼마 기간 동안은 쉬게 해줘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노비인데도요? 네. 아, 그때 태어났어야 돼. 저는 사실 아이 낳고 40일 만에 일 시작했거든요. 근데 세종 때는 노비들에게도 출산 휴가를 줬다. 네, 네. 세상에 와, 너무 얼마나 멋있다. 앞서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와. 이 궁녀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 10살 내외의 아이들이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학교 가듯이 정말 엄마 손잡고 궁궐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애기 나이? 애기 나이. 네, 아, 아기 이름도 나이 혹은 귀엽다. 애기 나이라고 부르면서 네. 이제 견습 기간을 딱 거치고요. 15년 동안 이제 막 이런 일들을 막 배우고 수습 기간을 배우다 보면은 이제 관례를 치르죠. 그래서 왕의 여자 아닙니까? 왕과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상징적으로 네. 너희들이 이제 왕의 여자로 정식으로 됐다. 그러면서 이제 나인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결혼식 촬영하면 나인들은 이제 또 반찬 이렇게 다 그쵸. 음식도 이렇게 바쳐야 하고 다 잡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땠어? 저 학교에서 잘 드셨어? 계례상이 초라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 내가 올린 음식도 다 드시고.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아까 들었던 그 월급. 월급이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 다음 편에 우리 같이 공개를 한번 해보죠. 아, 좋습니다. 다음 편은 꼭 봐야겠네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본격적인 여관 파헤치기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시대 연봉 1억을 받았던 직업이 있다. 정답은 O. 연봉이 1억이요? 월 최대 980만 원. 남조녀비 시대에도 연봉 1억은 우습던 궁녀들. 그 월급의 비밀은 구중궁궐 여관